어둠이 내려앉은 금요일 밤 12시. 하지만 86세 은 너무나 눈부시고 시끄럽습니다. 집이 자리한 곳은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 앞. 2030 세대에서 이른바 핫한 여행지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농악대 뛰드는가 봐요. 아주 박수 치고 뭐 난리 났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소리가 커가지고 조용히 없어요. 아주 초저녁 한 8시 되면 이러잖아. 사람들 모이시면 매일매일 그러지만 토요일날 금요일날 내려와가지고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 올라가잖아. 그래 토요일날 제일 시끄러워요. 토요일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오늘. 소음 수치를 측정해보니 88데시벨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정한 이 시간대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60데시벨을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새벽까지 그리고 여름 내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행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풍경을 보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하지만 여행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두운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면 소음, 쓰레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원주민들의 개인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죠. 땅값,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쌓이면서 관광객이 줄어들거나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유령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용이 가능한 규모를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경리단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각종 리단길들, 부산 용도의 흰여울 문화마을 등이 많이 알려진 오버 투어리즘 발생 지역. 그런데 최근 시끄러운 클럽과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SNS에서 화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핑의 도시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서핑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쯤입니다. 양양의 해변들이 서핑의 메카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양을 찾았고 이들을 위한 음식점, 숙박업소 등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코로나19도 양양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늘길이 닫히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양양으로 향한 것인데요. 2020년 방문자 수 1,500만 명을 넘고 2022년에는 1,680만 명을 돌파합니다. 양양의 인구가 2022년 기준 27,000여 명이니 인구 대비 604배가 방문했다는 건데요. 양양에 사는 사람을 1명이라고 생각하면 양양을 찾아온 사람들은 604명인 겁니다. 제주 방문자 수가 인구 대비 169배 정도이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30 세대가 양양을 찾는 다른 이유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인구 해변 앞에 이 술집과 클럽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인구 해변 앞이 이렇게 화려하고 시끄러워진 건 2-3년 전부터. 양양과 경리단길을 더한 양리단길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이곳들을 방문하려고 매주 주말 서울에서 셔틀버스 여러 대가 내려올 정도입니다. 관광버스 올 때는 많이 올 때는 거기서 이제 해원제를 해갖고 한 10대 이상 올 때도 있어요. 거기에 맨 젊은 애들이야. 20살 갓 넘은 애들. 그리고 여러 데 이제 저녁으로 이제 뭐 술도 먹고 춤도 추고 고고장이 하나 있거든. 또 그런 데는 술 먹는데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입장 안 시켜. 그 젊은 사람들 자리가 없어 난린데 저녁으로 가보면 줄 쭉 서 있어요. 대기하느라고.
양양이 점점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젊고 활기찬 관광지란 이미지는 환영하지만 양양에 나타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양양 현남면에 거주한 건 약 30년 전부터, 7년 전부터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서퍼들, 관광객들에게 방을 새놓으며 긴 시간 인구 해변을 지켜봤는데요. 조용해지요 뭐. 조용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그랬는데 집이 이렇게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져요. 한 2, 3년 동안에 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섰어요. 손님들이 주위 소음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작년에는 2층 방에 방음 장치까지 설치했다는데요. 손님들이 와가 시끄럽다고 신고해요. 손님들이 신고해요. 우리는 신고 안 하고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해요. 그 12시만 좀 되면 좀 잤으면 좋겠는데 3시, 4시 돼도 곧 떠들어. 시간이 없어요. 12시까지만 좀 하든지 1시까지만 하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3시, 4시 다 해. 밤새도록 하는데 뭐 아주 그런 거는 다 시끄러우니까 참아서 이제 만사이 됐어요. 낯선 이들이 집으로 들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군인이라 하더라고. 아침에 되게 많이 그 앞에 집에서 신고를 해야 돼. 거기와 직접 거리더니 우리 집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래. 나도 방에 들어 앉으니 몰랐지. 문 닫고 있으니까. 거실에 그 소파 와서 누워 자더라고. 그 사람들 잡아갔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하고 또 이 바다로 나가더라고. 주민들을 괴롭게 만드는 문제들, 생활 반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도 그중 하나인데요. 낮 시간에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 수십 대가 주차 중입니다. 이 다 불법 주차예요 지금 현재. 아, 지금도? 다 불법 주차예요. 다 불법이지 뭐 멈춰주죠 말하면. 이 그 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하얀 금이 있었거든. 근데 노란 줄로 바뀌었잖아. 그거 안 된다 이거지. 언제 바뀐 거예요? 그거 바뀐 지가 한 3, 4년 됐나? 술집과 클럽을 방문하는 셔틀버스가 오는 밤 시간이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교통이 불편하지 차 때문에. 아니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토요일날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렇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강남버스 모집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먼저 주에 10대가 왔다 그러는 거야. 그 작업이 되면은 이 차를 얇을 때까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일반 통행이 돼버려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 해변과 동네 곳곳에 쌓이는 쓰레기 양도 적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을 하루 더 늘렸을 정도입니다. 이거 다 못 쓸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농사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다못 실어요. 3, 4년 전부터 여름이면 일요일에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건데요. 부장님 얘기가 원래는 주말에 안 다니셨는데 네. 상가는 하나 좀 치워달라 그래가지고 치워달라 해서 혹시 주민들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상가 쪽 말고. 네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다 못 실으면 그러면. 근데 그냥 그거 월요일 날 치워야 돼요. 성수기 아닐 때는 그나마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한 두 대 정도? 네, 그러니까 4대에서 2대로 줄어요. 네, 2대 정도. 양양의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객들이 주로 여름에 양양을 찾다 보니 문제들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두 번째, 평범한 어촌에서 서핑 중심지로의 변화가 비교적 천천히 일어난 것에 비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의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졌다는 것. 양양은 현재 영상에서 봤던 쓰레기, 소음, 불법 주차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 외에도 무분별하게 생기는 상업시설과 개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금 말하자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는 안대 사람들이 80% 이상이. 크게라기보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안 와. 젊은 사람들은 뭐 앞에 그전엔 이 마트들이 가게들이 없었는데 편의점이 쫙 생겨갖고 거기보다 싸도 그 한두 푼 비싸도 거기서 사 먹어 약하지 않아.
이처럼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양양 지역 경제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광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것이죠.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해 그곳의 가치를 꾸준히 발견해주는 것. 바로 지속 가능한 관광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시작되면 그 흐름을 다시 돌리기가 힘듭니다. 시작은 오버였지만 그 문제들이 투어, 그 관광지에 그대로 남기 때문인데요.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잊힌 수많은 관광지들. 혹시 양양도 그런 관광지로 남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양양의 모습을 걱정하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김석기 씨. 지금 양양은 그의 기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한 17년 이때부터는 아예 바닷가로 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하는 모습이 싫어서 거의 한 18년도가 기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리조트들 인구 쪽에 이제 거의 한 3달에 하나씩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이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3달 뒤에 가면은 지형이 바뀌어 있어요, 아예. 정인철 씨는 10년 동안 인구해변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왔는데요. 양양의 흥망성쇠를 지켜봐온 그에게도 최근 인구해변은 꽤 걱정스러운 대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활성화되면 동네가 보기도 좋지. 맨 노인네들만 있다가.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한때 스키가 유행했잖아. 스키가 대관령 스키인데 거기 이제 별로래. 이 겨울에 추운데 거기 잘 안 갈라 그래 이제. 여름에 여기서 놀고 가지. 이것도 이제 저기 얼마나 갈라.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거든. 노는 것도. 그 유행이 얼마나 갈라나. 주민들도 위기를 느끼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인구해변. 늦은 밤, 대형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듣거나 해변에서 사용 금지인 폭죽을 터뜨리는 관광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주민들은 인구해수욕장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서인데요. 인구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구해수욕장을 찾아주신 피서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피서객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수욕장 주변 청소를 실시하는 클리닝 타임들의 시간입니다. 피서객 여러분 다 같이 청소에 참여하여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분별하게 해변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소음 문제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양양군청에서 정한 기준은 65데시벨. 운영위원회도 가게들도 스피커를 바다 쪽으로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나서겠다는 의미죠. 본질적으로 뿌리부터 이게 힘들더라도 그걸 심어서 다 같이 관리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집중이 많이 되고 관심도가 쌓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만 심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우리의 해변을 우리가 가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는 지금 씨앗을 뿌린 거죠.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양양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 딱 2가지인데요. 지금 서핑의 어쨌든 메카, 그 가장 굳건한 지역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지형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성숙한 문화를 자리매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시끄러운 건 막 좀 있겠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여기 현남 이 마을 전체가 젊은 사람들이 여 와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제약을 받으면은 다 떠난다 다른 곳으로 지금 그런 데가 꽤 있잖아요, 그죠? 공동 이제 현상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공생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관광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밤을 맞을 수 있는 방법,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여름 당신의 여행은 어땠나요? 오버투어리즘 당신이 망가뜨린 일상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국일보 사라지는 마을 오버투어리즘의 습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